어지럼증이 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이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특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일수록 이 증상을 더 쉽게 넘깁니다. 누워있으면 게을러 보일까봐, 아프다고 말하면 민폐일까봐,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의지로 눌러버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생각을 조금 바꿔보셔야 합니다. 어지럼증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몸이 더 이상 지금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켜지는 경고등에 가깝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경고등은 아주 조용하고 은근하게 켜집니다. 쓰러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멍해지게 만들고 기운을 빼놓고 집중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아프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으니 계속 같은 생활을 반복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지럼증을 당장 없애는 요령이 아닙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는 어지럼과 멍함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왜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리듬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의 몸은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됩니다. 밤을 새워도, 하루 이틀 쉬면 돌아오고, 식사를 거르고 움직여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문제는 생활 방식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몸은 변했는데 삶의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눈 뜨자마자 움직이고, 쉬는 시간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불안해합니다. 이때 몸은 중요한 선택을 하나 합니다. 지금 당장 쓰이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회복에 쓰여야 할 에너지를 뒤로 미루는 선택입니다. 그 결과가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은 갑자기 생기는 증상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몸 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쌓여왔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긴장이 풀리지 않고, 하루 중 멈추는 구간이 사라집니다. 뇌와 신경은 계속 깨어 있으려고만 합니다. 쉬어야 할 때도 쉴 줄을 모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뇌는 더 이상 정교하게 조절하지 못합니다. 혈압도, 심박도, 자율신경의 반응도 조금씩 늦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세상이 살짝 흔들리는 그 느낌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를 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회복이 너무 늦어진 상태입니다.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냈지만 그때마다 무시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분들은 이 신호를 더 잘 참아냅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버티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부지런함은 몸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몸을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몸은 더 열심히 움직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춰 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제는 이 멈춤이 생활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앉아 있어도, 마음은 바쁘고, 누워 있어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몸은 쉬고 있지만 신경은 계속 긴장 상태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이유 없는 어지럼, 설명되지 않는 피로, 갑작스러운 무기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상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리듬이 무너진 상태가 오래 유지되면 뇌는 점점 회복하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열심히 움직이면 어지럼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대하는 가장 위험한 태도는 참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입니다. 몸이 왜 지금 이 신호를 보내는지 그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하루에 완전히 멈추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의도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어지럼증은 앞으로도 형태만 바꿔가며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한 번의 휴식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신 회복이 가능한 리듬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눕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에 멈춤을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몸은 여러 차례 신호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오늘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어지럼증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속도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그 방향을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순덕 어르신은 72입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이 어색한 분이었습니다. 몸이 성할 때도, 몸이 힘들 때도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정한 통증은 없었습니다. 쓰러질 만큼 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멍해지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혹은 오후가 되면 눈앞이 흐릿해지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잠깐 앉아 있으면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다시 움직이면 같은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어르신은 이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넘기기엔 어르신은 평생 너무 많은 것을 참아온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도 가보셨습니다. 혈압은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고 심장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하루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아닌데 하루가 길게 느껴졌고 예전보다 집안일 하나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같은 선택을 합니다. 움직임을 줄이거나 반대로 운동을 더 하거나 몸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문제는 근력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몸의 조절 속도였습니다. 우리 몸은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도, 심장이 뛸 때도, 혈압이 오르내릴 때도 우리는 일일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자동 시스템의 반응 속도가 조금씩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자세가 바뀌어도 움직임이 이어져도 몸이 바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대응이 한 박자 늦습니다. 그 한 박자의 차이가 멍함으로 나타나고 어지럼으로 이어집니다. 김순덕 어르신은 평생 멈추지 않는 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쉴 때도 완전히 쉬지 못했고 앉아 있어도 다음 일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겉으로는 큰 병이 없어 보이지만 안에서는
조절 능력이 조금씩 마모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의 리듬이 계속 이어지면 어지럼은 언젠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어지럼이 뇌 자체의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뇌는 계속해서 일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회복할 여유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면 나아지고 다시 움직이면 또 반복됩니다. 어르신도 이 패턴을 점점 알아차리셨습니다. 완전히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머리가 조금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같은 증상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도 더 강한 운동도 아닙니다. 몸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김순덕 어르신의 경우 문제는 하루 전체가 아니라 하루 사이사이에 쉼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움직임과 움직임 사이, 일과 일 사이, 생각과 생각 사이에 정지 구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삶은 젊을 때는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어지럼은 그 부담이 표면으로 드러난 형태일 뿐입니다. 어르신께 가장 먼저 설명드린 것도 이 부분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을 다루는 방식이 예전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어르신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평생 성실함으로 버텨온 분에게 멈추라는 말은 쉬운 조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지럼은 계속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속도는 더 이상 몸에 맞지 않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증상은 다른 형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지럼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가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리듬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혈당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이 수치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음에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 관점의 중심에는 몸의 조절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십 번 상태를 바꿉니다. 눕고, 일어나고, 걷고, 앉고, 먹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에 몸은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이 자동 조절을 담당하는 것이 자율신경입니다. 자율신경은 의지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숨이 이어지고 심장을 뛰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아도 맥박은 유지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자동 반응의 속도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자세가 바뀌면 몸이 즉각 반응합니다.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박동을 조절하며 뇌에 필요한 흐름을 빠르게 맞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반응이 조금 늦어집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합니다. 몇 초 혹은 몇 박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지연이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되면 몸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어지럼증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몸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때 뇌는 잠시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멍함, 흔들림, 집중력 저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상태가 갑작스럽게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멈추지 않는 생활,
긴장을 풀지 못하는 습관, 숨이 얕아지는 패턴이 겹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파에 앉아 있고, 침대에 누워 있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까 쉰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몸이 쉬고 있는 것과 신경이 쉬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신경은 계속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긴장을 풀지 못하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자율신경은 균형을 잃습니다. 필요할 때 조여야 할 혈관을 제때 조이지 못하고 완화해야 할 긴장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 결과 몸은 항상 준비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이 준비 상태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고 머리가 흐려집니다. 어지럼증은 이 과부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몸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조절 여력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약해진 몸은 보강이 필요하지만 조절 여력이 줄어든 몸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정리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자율신경은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어지럼이 반복되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루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이어집니다. 멈춤이 없습니다. 이런 생활은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리듬의 폭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삶의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어지럼은 그 신호 중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 증상을 무조건 없애려 하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왜 지금 이 신호가 나타났는지, 어떤 리듬이 무너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복은 특별한 기술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디서 끊고 어디서 다시 시작할지 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계속 달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정지와 재출발을 원할 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어지럼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정의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신호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차분히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제부터는 어지럼증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하면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늘리고 영양제를 챙기고 더 부지런해지려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하루의 흐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루를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하루는 젊을 때는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는 의도적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멈추는 순간이 존재하느냐입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움직임 뒤에 반드시 정지가 따라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움직임만 반복되면 몸은 계속 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준비 상태는 편해 보이지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해도 머리가 흐려지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움직임 뒤에 짧은 정지가 들어가면 신경은 그제야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이 정지는 잠이 아닐 수도 있고 눕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자세보다 전환 속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지럼이 잦은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세 변화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움직이고,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갑니다. 몸은 이 전환을 따라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어날 때 잠깐 멈추고 앉았다가 다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전환 속도를 늦추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조절 능력을 보존하는 선택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숨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종일 얕은 숨으로 생활합니다. 가슴 위쪽만 움직이고 호흡이 짧아집니다. 이 호흡은 몸을 항상 긴장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깊은 숨을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루 중 숨이 내려가는 순간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생각을 멈춘 채 자연스럽게 숨이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하루에 전혀 없다면 회복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저녁 이후의 속도를 의식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자극은 밤이 되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정보를 접하고 화면을 보고 대화를 이어가면 신경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잠은 자지만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다음 날 어지럼과 멍함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저녁 이후에는 해결해야 할 일을 줄이기보다 자극의 종류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은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찾아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조금 느슨해도 리듬이 유지되면 몸은 반응합니다. 하루 이틀 흐트러졌다고 해서 다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하려는 태도가 몸을 더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어지럼을 줄이기 위한 생활 원칙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어야 합니다. 몸이 조금 편해지는 방향을 하나씩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 원칙들을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중 몇 가지만 생활에 들어와도 몸은 변화를 느낍니다. 어지럼이 줄어들고 멍함이 덜해지고 하루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이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합니다. 몸은 자신을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회복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하루를 다루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원칙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지럼증을 병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호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생활의 속도와 리듬의 불균형이 쌓여서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어지럼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열심히 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고 중간에 숨을 고르는 지점을 만드는 것입니다. 몸이
잠깐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또렷하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 다른 기준을 요구합니다. 젊을 때 통했던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는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어지럼증을 참아내며 지금의 속도를 고집하는 삶은 결국 더 큰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지금 이 신호를 계기로 리듬을 조정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지고 하루가 덜 버겁게 느껴지고 이유 없는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몸은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지럼증은 당신이 약해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지금의 삶의 속도가 몸과 맞지 않는다는 알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알림을 무시하지 않고 잠시 멈춰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몸을 다시 믿으셔도 됩니다. 몸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왔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삶의 리듬을 다시 맞춰 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느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좋은 정보를 주변에 꼭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